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위도가 높은 강원도 철원만큼 평균 기온이 낮다는 제천. 그러다 보니 비록 3월 중순을 지난 시기지만 제천 의림지들은 아직도 땅이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는 건데. 이렇게 제대로 녹지도 않은 논에서 제천 의림지들 친환경 영농조합 식구들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 됐어. 몇 군데 했어. 저쪽에 누굴 거예요. 주인만 100여 명이 넘는 의림지들 논. 지도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논 주인들의 논에서 흙을 채취하고 분류를 하는 일. 드넓은 의림지들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논 흙을 채취하고 채취한 흙을 고운 채로 쳐서 포대에 일일이 담는 일. 벌써 일주일 넘게 해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밖에 있는 그 이제 불순물들, 유기물들 걷어내고 안에 있는 흙들만 해서 채로 쳐서 그 토양 분석을 받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가서.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논에 들어있는 유기물이라든가 또는 전기 전도율 또는 이제 뭐 질소 함량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줘요. 그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시비 처방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시비 처방을 하기 위해서 토양 검정을 받는 거예요. 저 멀리 제천의 진산이라는 용두산이 모처럼 겨울 단비에 촉촉히 젖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용두산에 내리는 겨울 단비는 의림지에 흘러드는 물길에 활력을 주고 의림지를 더욱 풍성하게 한 물은 의림지들에는 생명수를, 그리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들의 단비가 내리면서 의림지들 친환경 영농조합 식구들의 일손이 더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지난번 진천 농산사업소에서 가져온 올해 파종할 벽시에 대한 탈망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탈망기라는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벽시를 일일이 소금물에 담궈서 하던 작업입니다. 비록 기계 보급으로 많은 일손을 덜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결코 소홀히 할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빌려무는 거하고 측정이 벼들하고 까레기 붙은 거하고 이런 거 설명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등자로. 그러니까 잘려무는 거 완전히 같으면 이제 선별하는 거죠. 탈망한 거는 이 까레기라 그래요, 우리가. 까레기라 그래서 요 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자체에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탈망기에 들어가면 그 먼지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세균 같은 것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자 선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소금물에다가 선별을 했거든요. 소금물에 담궈서 뜨는 거는 건져내고, 근데 요즘은 탈망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갱간한 건 선별이 돼요. 1차적인 선별이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접시가 굉장히 좋은 게 선별이 되는 거예요. 좋은 품질의 벽시를 준비하고 준비한 벽시를 정성을 다해 탈망 작업을 하는 조합 식구들. 한 해 농사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88번의 농부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벼농사. 또 농자 병충 예방제하는 온탕으로 농자 소독도 해야 되지. 모자리 파내하는 농자 발화도 해야 되고, 파종 작업해갖고 목판 작업도 해야 되고, 과정이 여러 가지 걸치죠.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 식구들이 벽시 탈망 작업이 한창인데 제천시 직원들이 이곳 육묘장을 찾았습니다. 제천시에서 육묘장을 찾은 이유는 제천시와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의림지뜰의 유채꽃밭 조성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는 가수가 이산을 잘 흡수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모를 심으면 날씨가 추워도 안 죽죠, 그죠? 이 정상이요. 의림지뜰 유채꽃밭 조성 사업은 제천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 의림지와 의림지뜰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을 연계한 지역민들의 힐링을 위한 도심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에코브리지도 바로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중하순경에 꽃이 이쁘게 피었을 때 제천 시민이라든지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을 찾는 분이 유채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잘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법인들하고 이렇게 재배 과정을 이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가 바뀌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죠. 나와서 엄청 안 좋아 네, 그래서 45인 개화하게 하려면 조생종하고 만생종을 섞어서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이쁘게 피려 그러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큰 꽃도 있으면 보기도 좋고 동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생종, 만생종을 섞어 치면 꽃이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애를 없애고 우리가 벼를 재배해야 되니까 너무 같으니까 그 온도를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 식구들도 자연색이 좋을 수 있게끔 하기 가심제하고 올 3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보면서 농업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함량이 높아서 뭐 공약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농민수당을 얼마를 주겠다라던가 아니면 뭐 그 직불금을 또 얼마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그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산해낸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그 뭐 각종 그 농기계나 아니면 각종 비료, 또 농약 이런 그 물품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조 사업 내지는 지원, 뭐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직불금이나 뭐 이런 걸 다 줄이더라도 그 농산물 가격 그 재원으로 농산물 가격에 보전을 해주면은 직불금 뭐 이런 거를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뭐 농산물이 가격에 실제 농사진 분이 이제 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가격이 좋아지면은 농사 지시는 분, 실제 수확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 직불제라는 게 이제 임차농하고 그 땅 소유자하고 그 이런 부분이 진짜 뭐 정부에서는 자꾸 그 직불제라는 걸 뭐 올려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임차농들은 그 직불제가 그래도 뭐 내가 10이라는 걸 지면은 그 이래도 직불제를 그 어떤 혜택 받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법률적인 어떤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의림지뜰에 내리는 겨울 단비. 이 단비가 이곳 의림지뜰 농민들 마음속에 희망을 내려주듯이 변화된 시대에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